안녕하세요. 메고메드 연구소의 원창희입니다. 오늘은 나의 멋진 미래를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이렇습니다. 나의 존재에 감사하기, 내가 힘들 때 스스로 위로하기, 나의 셀프 리더십 개발하기,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 찾기, 마지막으로 미래 준비 연습해보기입니다.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나의 존재에 감사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컴플렉스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시골 농촌에서 자란 촌놈이다. 나는 대학도 못 간 그런 학벌이다. 그리고 나는 부모가 일찍 돌아간 고아이다. 머리가 나쁘다. 키가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 나는 성적이 아주 나쁘다. 여러 가지 이런 컴플렉스가 있을 텐데 혹시 이 중에 한두 개를 경험해 본 적 있을 줄로 압니다. 네, 다 비슷합니다. 자, 제가 스토리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한두 번 들어보셨을지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스물세 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중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 그녀가 16년 후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면서 장애인을 돕는 복지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되게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한편 또 이제 앞으로 그동안 말해왔던 것들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와서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선 씨는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방대한 양의 학업을 감당하지 못해 눈물 흘린 적도 많았지만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고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를 저도 바라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나요? 중요한 부분을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지선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나 자신의 특별함이라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나만이 가지는 자기 존재의 특별함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고유한 가치가 있으므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해서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선이는 눈에 보이는 신체 일부분으로 인해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살아있는 자신의 살아가는 이유와 특별함을 찾아내었던 것이죠. 자신이 특별함을 깨닫고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토록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존재에 감사하며라는 시는 아니지만 시 같은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을 한번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따라 한번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존재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남과 비교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살아서 일하며 작은 보람을 느끼는 내 자신이 대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자연, 가족, 동료, 이웃,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바로 그곳에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 것이다. 예, 여러분들 동감하시나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매우 중요한 자기 긍정임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 스스로 위로하기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자책감에 사로잡힌다거나 실수했을 때 너무 후회된다. 아주 지쳤을 때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 내가 힘들었을 때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하기 힘들었는데도 아무 격려 한마디가 없다.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고생했는데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이 없어. 그냥 포기하지 뭐.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러한 심정을 가져본 적이 없냐 이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뭐 사람이 특별하게 처음부터 뭐 그런 것들을 받고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혜민 스님 아시죠? 혜민 스님의 정말 그 감동스러운 시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줄 압니다만 원래 그 시 낭송을 잘 해서 좋은 그 음성으로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 같이 함께 낭송하면서 음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은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낭송해 볼까요? 부족한 나라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분투하는 내가 때때로 가엾지 않은가요? 친구는 위로해 주면서 나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내 가슴을 토닥이면서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았던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남들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나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어떤가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절절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고백을 이렇게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힘들게 일한 남을 우리는 잘 위로하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수고했다. 고생했어요. 예, 이렇게.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남이 나를 위로하면 내 마음의 위안을 받죠. 같은 심정이죠. 예. 하지만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 해도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듯이 가장 소중한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힘들게 일했는데 계속 남으로 하여금 위로받으려고 기대하고 있다가 받지 못하면 정말 실망하죠. 그런데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방법을 찾으면 정말 보배 같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예를 말씀드릴까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 줄게. 힘내.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들 때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선물 줄까? 예. 자신에게 줄 선물은 여러 가지 자기 좋아하는 것이면 됩니다. 내면에 독백을 해준다거나, 일기를 써준다거나, 여행 티켓을 준다거나, 영화 티켓, 독서 상품권, 책을 하나 사주는 그런 거죠. 자기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거나, 친구와 만나서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선물을 스스로에게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면 그 무엇이든지 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스스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그러한 위로의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인 나의 셀프 리더십 개발하기로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셀프 리더십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어로 셀프 리더십 표기되어 있는 것과 같이요. 원래 뜻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행위 및 인지 전략을 말합니다. 경영 관리에서 이런 기법들이 사용되어 왔었는데요.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에서 셀프 리더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셀프 리더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자신이 필요한 행복과 발전의 길을 잃지 않고 매진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데일 카네기 아시죠? 꽤 오래된 전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데일 카네기는 1888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작고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메리빌에 있는 한 농장에서 태어났죠. 워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네브래스카에서 교사, 세일즈맨 등으로 여러 사회생활을 많이 했는데 또 수많은 실패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바퀴벌레로 가득한 허름한 방과 싸구려 음식점을 오가며 실망과 번뇌로 살았던 가장 불행했던 그런 청년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길거리에서 지나는 장애인을 보며 자신이 이렇게 멀쩡한 신체인데 절망해 있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로 출발하는 결단을 내리고 성인 교육교사로 출발하면서 리더십, 행복론, 인간관계론, 커뮤니케이션 등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인생의 자기 경영의 대가로 성공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는 바로 셀프 리더십의 산 정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셀프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멋진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실천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자신의 미션을 찾고요.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실천하는 결단력을 보이는 거죠. 쉽지 않을 건데요. 이러한 자신을 계속적으로 격려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면서 바로 셀프 리더십을 잘 개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행복을 위한 자기 발전도 스스로 결단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셀프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퇴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프 리더십을 잘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배움의 즐거움 찾기. 사실상 주제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공자 아시죠? 공자의 배움인데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하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00년경에 배움은 먹고 자고 말하는 일상 속에서 군자로서 도를 배워가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군자의 길을 가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 도를 닦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즐거움을 줄 것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이렇게 공자가 배움은 정말 즐겁다고 했는데 우리도 계속 배움을 하고 있죠. 우리 공부요. 공부는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게 대입시켜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자, 왜 공부를 하는가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20년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의무적 훈련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매년 해야 할 그러한 학습 분량이 있는 겁니다. 또 스스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죠. 정말 공부하는 것이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듭니다. 이런 힘든 공부는 사실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고서 해야 하는 거죠. 진학, 취업, 보수, 승진이라는 보상은 공부의 대가인 겁니다. 교육과 훈련은 인간에게 투자한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보상은 이 인적 자본의 수익입니다. 리턴, 영어로 리턴이고요. 이러한 시각은 바로 인적 자본론에서의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내 스스로의 인간 속에서 체화되어 있는 자본이라는 것이 이제 인적 자본인데요.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하려면 기계에 투자를 하듯이 그거는 이제 물적 자본이죠. 피지컬 캐피탈. 여기서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는데 그 자본을 계속 투자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어떤 그런 기술에 의해서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이론이 바로 인적 자본론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의 다른 측면은 없을까요? 분명히 공자는 즐겁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배움은 성장이다. 배움은 성장이라는 변화의 현상을 동반합니다. 맞나요? 예. 대학교 신입생이 졸업할 때면 지식적으로 많은 성장을 한다. 뭐 이렇게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성장하는 것은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배움은 자신을 정신적, 지식적으로 성장시키게 되는 거죠. 배움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변모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하고 뿌듯하고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다면 이때 배움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에 그런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배움은 성장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즐거움이라는 그 존재하고 있던 측면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에 대한 이 주제를 이렇게 저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배움은 이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움이 직업에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면 배움은 투자의 개념이고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배움이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위한 것이라면 배움은 성장의 개념이고 성취와 자기 실현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은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움이 즐겁기 위해서는 성장과 자기 실현을 향해 펼쳐져야 합니다. 이때 배움은 바로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그런 아주 우리가 좋은 면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자가 말씀하신 배움이 즐겁다 하는 것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움은 바로 성장과 어떤 그런 성취감을 통해서 즐거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제는 앞에서 4가지 일단 끝났고요. 이 주제를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그 제목인 나의 멋진 미래를 준비하기를 연습해 보기 위해서 주제별로 한 가지씩 과제를 실천해 보면 됩니다. 기간은 일주일이고요. 연습 과제를 실천하는 건데 실천해 본 소감을 간단히 작성합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에게 제출하시고 피드백을 한번 받아 보세요. 자, 과제입니다. 미래 준비 연습 과제인데요. 첫 번째, 감사하기입니다. 내가 주위에 감사하는 10가지의 감사 노트를 작성해 봅니다. 10가지 뭐든지 좋습니다. 두 번째, 위로하기입니다. 자신을 위로하기입니다. 힘든 하루를 열심히 산 자신을 위로하는
일기를 한번 써본다거나 힘든 학습을 완수한 자신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세 번째, 셀프 리더십 연습하기입니다. 자신이 해보고 싶은 한 가지를 결정해서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작성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주간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 할 수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배움 성취감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 뭐 다 있는데 꼭 배워보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검색해서 찾아서 시청하고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너무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거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발음을 한다거나 요리를 뭘 한 가지 해본다거나 아니면 창업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거나 뭐 이러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취감을 느끼는 건지 뭐 그런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과제를 한번 해보시고 그 소감을 지도 교수님께 한번 제철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멋진 미래를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자기 존재에 감사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셀프 리더십을 개발하고 배움의 성취감을 느껴보는 뭐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주제들을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 보시고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져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반드시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멋진 미래를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고메드 연구소의 원창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